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찬미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 함께하는 생태 영성. 이제 드디어 서문 공부를 끝내고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 편찬한 공동의 집 지구 찬미 받으소서로 살기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제1장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제1장은 총 7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과 쓰레기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명을 대표하는 모습이 있죠. 바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 또 여러 가지 풍요로움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구조에 바탕을 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가 뭐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통해서 외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동안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만큼 그만큼 버려지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그런 물질 문명의 어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회칙 22항에서 이러한 현상을 두고 버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버리는 문화. 이제 이 버리는 문화와 너무 익숙해졌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시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네 현주소라는 이야기죠. 2022년 유엔 환경총회가 케냐에서 열렸는데 그때 그 회의 동안 설치된 조형물입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또 버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되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폐기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실감나게 표현했는데 우리네 세상의 한 단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쓰레기 문제를 살펴보면서 회칙 21항을 함께 여러분과 읽어보고 싶습니다. 해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고 맹독성이며 방사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과 기업, 건설과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더불어 의료 폐기물, 전자 폐기물, 산업 폐기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한때 아름다웠던 풍경이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 버린 것을 탄식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고 무척 안타까워하시는데 단적으로 이 사진의 모습이 교황님이 걱정하신 쓰레기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산이라고 하는데 인도에 있는 쓰레기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산이 인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한국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9년 미국 CNN에서까지 방송된 의성의 쓰레기 산. 이 당시 이 문제가 외신에 보도되고 또 우리나라 정부 환경부에서 1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400개가 넘는 곳 그런 쓰레기산이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그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산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 쓰레기 양이 그만큼 급증하기 때문이겠죠. 쓰레기 양은 급증하는데 또 매립지와 소각장은 또 부족한 현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단가 자꾸 올라가고
그 가운데 쓰레기 불법 투기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쓰레기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 쓰레기산이 많이 치워지긴 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쓰레기 문제를 소홀히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실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는 단순히 그냥 쌓여있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쓰레기가 연관된 문제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각하는 경우에 대기 오염 물질이 또 배출됩니다. 또 쓰레기를 매립하는 경우도 많죠. 그 매립하는 쓰레기는 결국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한 장소의 수요와 면적이 점점 더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매립지가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도 폐기물을 개발도상국, 좀 가난한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나라들도 개발도상국들도 그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불법 폐기물 처리하는 암시장이 또 번성하고 있는 것도 오늘날 우리네 현실의 한 모습입니다. 2018년에 있었던 모습인데요. 필리핀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깨끗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쓰레기 사이에 플라스틱 쓰레기 사이에 재활용 쓰레기죠. 생활 쓰레기, 활용되지 않은 쓰레기를 몰래 함께 수출한 겁니다. 필리핀 당국에서 그걸 발견했고 다 가져가라고 했고 또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좀 망신을 당한 건데 우리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좀 심각하고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질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을 잘 이야기해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레기 중에 가장 좀 심각한 쓰레기는 플라스틱입니다. 사실 플라스틱은 참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장점이 많은 물질입니다. 가성비가 좋고요. 또 제조나 뭘 제작하기에 무척 용이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해되는 데까지 100년에서 길게는 500년까지 걸릴 정도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잘 썩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무심코 사용하는 이런 쓰레기들 뭐 재활용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 정도.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소각이 되고 사실은 많은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내버려진 또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아마 사진에서 보셨을 겁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은 고래의 뱃속, 또 새들의 모습, 또 그들의 생명을 또 위협하고 결국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던 그 쓰레기는 점점 더 잘게 부서져서 또 그것을 물고기들이 먹고 또 그 물고기들을 먹는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그렇게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이 쓰레기 문제, 이 참여와 세칙 1장 서두에 나온 이 쓰레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 쓰레기 문제와 좀 더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버린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준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물건을 사고 또 그것을 과시하지만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버린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가. 그런 성찰을 우리가 해볼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과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